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대야에서 보령 웅천 구간 복선 전철화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과해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구간이 복선화되면 장항선이 완전한 복선 전철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4년 착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식품 클러스터 집안 침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입주업체들이 12월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LH의 늑장 조사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업체들은 신속하게 조사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LH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군산 청년들의 지원으로 창업한 청년업체들은 모두 45개였습니다. 공유경제 활용과 공방, 식음료 등 참신한 감각과 지역 특성을 살린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군산 비흥항은 주꾸미 금어기가 풀린 이후 새벽마다 낚시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주말에는 3,000명, 평일에도 2,000명 이상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조차 부족한 열악한 관광시설에 낚시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등 도내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군산과 부안, 고창, 김제, 정읍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오후 4시 기준 30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새벽까지 많게는 7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2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8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화요일 기준 최다 확진자 수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859명, 해외 유입 26명입니다.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2,474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전주 30명을 비롯해 익산 6명, 군산 5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와 안산과 인천, 수원 등 타 지역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486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6을 기록했습니다. 군산 시민의 50%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의 1차 접종률은 75.47%, 2차 접종률은 48.53%로 전국 1차 74.2%, 2차 45.3%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군산시는 18세 이상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 3만여 명이 동참할 경우 접종률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18세 이상의 미접종자의 사전 예약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군산 대야에서 보령 웅천 구간 복선 전철화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구간이 복선화되면 장항선은 완전한 복선 전철로 탈바꿈하는데요.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군산 대야에서 보령 웅천 구간의 복선화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단선 철도로 운행되면 전라 충청권의 물동량과 이동량을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장항선 구간 중 대야 웅천 간 구간은 수도권과 호남권을 잇는 철도망 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단선 추진은 향후 군산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열차 운영 효율성 확보 그리고 고속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복선 전철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대야에서 웅천 구간은 신창에서 웅천 구간과 익산에서 대야 구간 사이의 39.9km를 연결합니다. 복선화가 완료되면 장항선의 선로 용량이 기존 51회에서 164회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충남 서천에서 서울 영등포까지의 소요 시간이 3시간 10분에서 2시간 40분까지 줄어듭니다.
장항선 전 구간 복선화로 서해선, 성문 산단선, 그리고 익산 대하 복선 전철과 연계한 서해안 지역의 수송 체계를 구축해 선로 여유 용량을 확보하고 고속화 서비스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장항선 여객 열차 및 화물 열차 운행 횟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까지 장항선 복선화를 마칠 계획.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대하에서 웅천 구간 복선화를 위한 CC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군산 대하에서 보령 웅천 구간 복선화로 서해안 고속철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지 비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은 서울이 74%로 가장 낮습니다. 이어 세종이 79%, 경기가 81%입니다. 반면 전북과 전남은 90%로 서울과의 격차는 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과 그러지 못한 곳의 소득 편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역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됩니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적용했던 배우자와 직계 혈족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연간 수입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9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도 익산에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집안 침하 현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업체들은 이렇게 비만 내리면 비상이 걸립니다. 최근 익산시와 LH전북본부가 간담회를 갖고 집안 침하 현상을 조사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시점이 12월로 예상되면서 업체들이 국정감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지금처럼 비가 내리면 집안 침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입주업체들은 비상입니다. 집안 침하로 공장벽에 균열이 가고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비만 오면 물이 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안전사고라도 날까봐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다 끊어놓고 지금 어떻게 비가 새가지고 또 막 꽂히고 우리가 뭐 이거 하려고 부른 것도 아닌데 지금 이것 때문에 완전 장사를 못하니까 매출 떨어지고. 앞서 집안 침하 현상으로 입주업체 피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익산시와 LH전북본부는 간담회를 갖고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진행 시점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LH 측은 내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12월쯤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한시가 바쁜 상황에서 늑장 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조사만큼 대책 마련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달에 얘기한다고 하기로 했다고. 그럼 의미가 없어요. 혼란 피해 업체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곳곳에 항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회 현장 실사가 30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입주업체들이 산업단지 집안 침하 현상으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LH. 하지만 비만 오면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하는 업체들의 애타는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어 반발만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입니다.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참여할 후보가 내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3명이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위원회는 경선 참여 후보를 공모한 결과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과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위는 검증을 거쳐 내일 경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일 후보는 11월 말 선거인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확정됩니다. 김성중 익산 성장포럼 대표가 민주당 도당 부동산 투기 대책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이 민생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경찰서장을 지낸 김 대표는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군산 청년들의 지원으로 창업한 청년 업체들은 모두 45개였습니다. 공유 경제 활용과 공방, 또 식음료 등 참신한 감각과 지역 특성을 살린 업체들이 많았는데요. 윤현석 기자가 군산 청년 창업 현황을 취재했습니다. 청년들을 통해 창업한 업체는 지난 3년간 45개, 연도별로는 2019년에 15개, 2020년 24개, 올해에는 6개의 업체였습니다. 이들 업체의 업종을 살펴보면 영상 제작 등 정보통신업이 4곳, 식음료업 13곳, 제조업 20곳 등입니다. 이 중에는 청년 창업가만의 젊은 감각과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입힌 업체가 많습니다. 공유 주방과 시설 대여 등 공유 경제를 활용한 업체, 가방 공방과 가죽 공방 등 이른바 MZ세대가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여가 활동을 노린 업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창업 아이템을 연계해 자리를 잡은 곳도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초원사진관 근처에 필름 카메라 판매와 필름을 현상해주는 업체를 열어 군산의 필름 카메라 성지로 자리 잡은 곳이 있는가 하면 군산의 특산물로 발돋움한 메가를 사용해 수제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을 열어 군산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한 모든 업체가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청년 창업가는 원활한 운영과 경영 전략 발전을 위해 창업 이후에도 창업가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게 좀 아쉽죠. 그러면 지역 창업가로서 서로 느낄 수 있는, 갖고 있는 이런 부족한 면이나 자기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을 교류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청년만의 개성 있는 아이디어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청년 창업가들. 창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학계와 경제계, 언론계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남북교류사업 추진과 기금 조성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지역의 강점과 경쟁력을 가진 사업을 발굴해 남북교류 협력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3월 직장 내 따돌림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법 적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내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에서는 올해 3명의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4명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또 도내 경찰관은 해마다 50명 안팎이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비흥항은 주꾸미 금어기가 풀린 이후 새벽마다 낚시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3,000명 이상이 몰릴 정도인데요. 하지만 열악한 관광시설에 낚시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벽에 출항한 배가 비흥항으로 들어옵니다. 넉 달가량의 주꾸미 금어기가 풀린 이후 9월 초부터 평일에는 2,000여 명, 주말에는 3,000여 명의 낚시객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항구시설에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낚시객들은 손 씻을 세면대 하나 갖춰지지 않아 배에서 내리면 곧바로 비흥항을 떠납니다. 비흥항에 낚시를 하게 오게 되면요,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조명이 너무 어두워갖고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요. 수도시설이 너무 안 좋아갖고 씻고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좀 두루두루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차피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낚시꾼들이 많으니까 뭐든 화장실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편의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와가지고 식사들도 제대로 좀 할 수 있고. 심지어 공중 화장실은 펜스에 막혀 한참을 돌아가야 하고 곳곳은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산이 든다고 해서 치우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지금 무단 투기되고 있고 지금 그런 기간제 인원이 다 철수가 되다 보니까 비용도가 쓰레기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서 낚시객이 몰리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는 북새통을 이뤄 주차 전쟁입니다. 열악한 조명 탓에 어둠 속에서 헤매거나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도로 곳곳이 주차장입니다. 좁은 도로가 쌍방통행이다 보니 차량으로도 엉켜 작은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0척이 넘는 낚싯배들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낚싯배가 늘고 있지만 어선을 접안시설이 부족한 상황. 선박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고 항구를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나 어떤 일기가 나쁠 때는 서로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파손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그런 사고도 났고 파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설이 좀 뒷받침이 배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하루라도 속히 이것을 안전한 접안시설이 꼭 필요한 지금 상황이다. 지난해 비응항을 찾은 낚시객은 40만 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낚시객들에 대한 배려는 인색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고 있는 군산. 비응항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전략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주부터 치료 대응 수위가 완화됩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무증상 돌파 감염자의 경우 주거 격리 상태 등을 감안해 자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무증상 돌파 감염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열흘 동안 재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종 완료자가 아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일주일 동안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뒤 3일 동안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자들은 동의하에 편의가 제공되는 만큼 위반 시에는 구상권 청구와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여객선 탑승객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5분경 군산 여객선 터미널에서 장자도 편을 탄 30대 A씨가 사라졌습니다. 여객선 선장은 입항을 준비하다가 인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산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민간 구조선 2척으로 주변 해역을 수색 중이며 기상이 나아지는 대로 항공기를 투입해 수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간에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16살 A군을 무면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7일 오후 8시 12분쯤 미룡동 홈마트 인근에서 렌트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B씨 소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A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C씨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불이 났다는 등 소방 관련 장난 전화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용교 의원의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9 상황실에 걸려온 장난 전화는 모두 655건입니다. 이 중 전북 지역이 전체 40%인 26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과 경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산과 대구, 인천, 충남 등 10개 지역은 소방 관련 장난 전화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무리를 빚은
윤병현 전주 덕진소방서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구급대원에게 119 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매뉴얼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윤 서장은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에 간다고 집을 나선 뒤 실종된 70대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19분쯤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 인근 한 웅덩이에서 73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발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전날 남원 지역 산에 간다고 나간 뒤 가족과 연락이 두절돼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9일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54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화재 피해를 보았던 대웅전에 다시 불을 질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며 수행하는 신분의 승려로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3월 5일 6시 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등 60곳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홍보와 체험, 판매 부스가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박람회와 익산 시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문화 행사인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있으며 또 취약계층의 권익 구제와 일자리 창출을 도운 기업인에 대한 표창 수여가 함께 이뤄집니다. 전북 새만금 산학융합원이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는 직업훈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산학융합원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군산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직무 향상 훈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타타데오 상용차 교육장에서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시스템 기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익산지부가 10월 1일부터 3일, 10일까지 솜리예술회관과 배산체육공원 일원에서 마음의 백신 시화전을 개최합니다. 군산 수송동 새싹 어린이집이 바자회 행사 판매 수익금 전액인 151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8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